억대 빚을 지고 도박장을 전전하며 살아가는 기훈. 그래. 단만 했던 돈으로 딸의 생일을 챙겨주려고 하는데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적어놔. 어? 그러던 그때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야, 기훈아! 기훈은 어쩔 수 없이 딴 돈을 내놓으려 하는데 괜찮아요, 학생? 소매치기범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신체 포기각서를 쓰게 됩니다. 그래, 거기 구. 결국 빈손으로 딸을 만나는 기훈. 내년 생일에는 진짜 좋은 선물을 사줄게. 빚과 도박 때문에 이혼당한 지도 오랜데요. 아빠 안녕. 들어가.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웬 멀끔한 남자가 돈을 보여주며 내기를 제안합니다. 저랑 딱지치기를 하셔서 한 번 이기실 때마다 1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 기훈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세요?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훈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는 남자. 오늘 신체 포기각서 쓰셨죠? 현재 채무액 사채 1억 6천, 은행 대출 2억 5천 5백. 남자는 번호가 적힌 명함을 주고 사라지는데요. 어쨌든 운수 좋은 날을 보낸 기훈. 어디서 이 남의 돈 훔쳤니? 내 얼굴, 내 몸뚱아리를 진짜 죽도록 버는 거라고. 정말로 운수 좋은 날이었는지 딸의 이민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내년에 뭐 다 미국으로 간다 하더라. 그날 밤 다시는 딸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란한 기훈. 속는 셈 치고 명함에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게임에 참가를 원하십니까? 참가 의사를 밝힌 기훈을 픽업 차량이 데리러 오는데 게임하는 데까지는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요? 기훈을 마취시킨 뒤에야 출발하죠. 얼마 후 낯선 곳에서 눈을 뜬 기훈. 참가자들을 감시하는 CCTV로 가득 찬 공간이었는데요. 기훈은 그곳에서 1번 참가자인 일남을 만나고 오야, 영감님 1등으로 오셨네? 소매치기범 새벽도 만나게 됩니다. 너 맞네. 소매치기 너. 내 돈 내놔. 싸움이 벌어지려던 그때 각각 다른 모형의 가면을 쓴 관리자들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네모 관리자가 게임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게임을 포기할 기회를 주지만 빚더미에 앉은 참가자들은 모두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죠. 사진을 찍고 게임장으로 향하는 참가자들. 참가자들 중에는 기훈의 친한 동생 상우도 있었는데요. 쌍문동의 사람 서울대 조상우가? 문이 닫히자 첫 번째 게임이 시작되고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곧바로 탈락자가 나오는데 324번 탈락. 그제야 탈락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게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패닉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발을 뗀 건 일남이었죠. 앞사람 등 뒤에 숨으면 감지되지 않아. 새벽도 게임의 룰을 이용해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는데요. 떨지 마, 병신아. 그러다 걸리면 죽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대장 관리자. 살기 위해서는 결승선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기훈도 결승선을 코앞에 둔 그때 다른 참가자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통과하죠. 그렇게 첫 번째 게임이 마무리됩니다. 게임의 정체를 알고 난 뒤 겁에 질린 사람들. 살아서 다행입니다. 첫 게임부터 절반이 넘는 참가자들이 죽었는데요. 첫 번째 게임을 금하신 참가자는 201명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게임이라고요? 사람들이 항의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참가자는 게임을 임의로 중단할 수 없다. 그러자 상우가 나서 게임 중단을 위한 투표를 제안하고 그럼
투표를 하게 해주시죠. 관리자는 기다렸다는 듯 상금을 공개하죠. 255억의 상금이 돼지점통에 적립되었습니다. 상금 때문인지 고민하는 사람들. 반반으로 갈리는 투표 결과에 마지막 투표자인 일남의 손에 최종 결과가 정해집니다. 그럼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투표 결과에 따라 미련 없이 참가자들을 풀어주는 관리자들. 날이 밝자마자 기훈은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하는데요. 게임을 하라고 하고 총으로 막 쏴주겠다 그거죠? 당연히 경찰들은 믿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료기관 쪽에 연락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던 중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습니다. 이 정도면 통증이 심했을 텐데 모르셨어요? 당장 어머니 수술비는커녕 월세 낼 돈도 없었죠. 너 하루 병원 입원한 값하고 얼마인지는 알아? 한편 실종된 형을 찾고 있는 경찰 준호. 형 제가 찾을게요.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의 고시원 방에서 낯익은 명함 하나를 발견하는데요. 그리고 준호는 같은 명함을 갖고 있던 기훈을 찾으러 갑니다. 저 그 사람 주소 좀 따주실 수 있어요? 같은 시각 브로커들에게 사기를 당한 탈북자 새벽. 맘먹고 튄 브로커들을 찾을 방법이 없디.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선 더 큰 돈이 필요했는데요. 4천 이상은 있어야. 이미 수억 원의 빚이 있는 상우는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던 중 다시 한번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명함이 도착하죠. 그 시각 어머니의 수술비를 빌려보는 기훈. 우리 엄마 병원에서 당장 수술하러 하는데 나 정말 자기야. 손 벌릴 데가 없어 이혼한 아내까지 찾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또 손을 벌려? 엄마 병원비 때문에 그래. 아내의 새 남편과 딸이 도착하자 도망치듯 나갑니다. 가영이 봤으니까 나 갈게. 뭐죠? 돈 필요하다면서요. 우리 가족 앞에 다시는 안 나타나 주셨으면 합니다. 이 새끼가. 결국 딸에게까지 못 볼 꼴을 보여주고 말죠. 기훈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준호. 사람들을 납치해서 게임을 시키는 곳이 있다고 도와주십시오. 저희 형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훈은 준호를 상대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시 픽업 차량을 기다리는 기훈과 참가자들. 참가자들은 어느 곳이 더 지옥인지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죽음의 게임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잠복해 있던 준호가 그 뒤를 쫓죠. 픽업 차량을 쫓아 항구에 도착한 준호. 차 밑에 숨어 배 안에 잠입하고 틈틈이 기회를 엿보는데요. 참가자인 척 누워있던 준호는 관리자 하나를 제압합니다. 이후 관리자인 척 게임에 합류해버리죠. 그 시각 게임장에서는 소지품 검사가 한창인데요. 참가자들 중 대부분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힘들었나 봐요. 이번엔 동맹을 결성해 승산을 보려고 하죠. 그쪽도 같이 합시다.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한편 무사히 관리자 숙소까지 도착한 준호. 관리자 역시 24시간을 감시받는 처지인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기록합니다. 납치, 감시, 그리고 가면들. 다음 날 두 번째 게임장으로 들어서는 참가자들. 놀이터가 뭐가 이렇게 커? 먼저 4가지 모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상우는 누구보다 먼저 게임을 눈치채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홀로 삼각형을 선택합니다. 내가 삼각형으로 갈게. 기훈이 형. 아니야. 각자 선택이 끝나고 공개되는 두 번째 게임. 참가자 여러분은 앞에 있는 케이스를 하나씩 가져가세요.
기훈은 우산 모양의 달고나를 뽑았는데요. 좋됐다. 정해진 시간 안에 완성하지 못하거나 모양이 깨져버리면 곧바로 탈락입니다.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쉬운 모양을 뽑은 참가자들은 하나둘 통과하고 상우까지 성공해버리자 기훈은 불안해지죠. 그러다 꼼수를 발견하는 기훈. 혀로 뒷면을 핥아 녹이는 방법인데요. 또 다른 꼼수를 발견해낸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너도 나도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죠. 다행히 시간 내에 성공시킨 기훈. 456번 성공. 그렇게 두 번째 게임도 마무리되려던 순간 한 참가자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는 왜 안 좋은 거 봐야 돼? 그 순간 대장 관리자가 나타나 상황을 정리해버립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면 죽는다. 준호는 죽은 네모 관리자의 가면을 줍게 되죠. 게임이 끝나자 죽은 목숨값만큼 올라가는 총 상금액. 이번 게임으로 적립된 상금은 79억입니다. 관리자들은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식사를 나눠주는데요. 이게 다냐? 죽다 살아나온 사람한테 딸랑 이거 먹으라고? 양아치 덕수무리는 또 한 번 식사를 하려 하고 같이 좀 먹고 삽시다. 잠시 후 음식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자 항의하던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기훈이 따져보지만 저지하지 않는 관리자들. 저 자식이 사람을 죽였다고! 오히려 목숨값만큼 늘어나는 상금에 기훈도 할 말을 잃어버리는데요. 불 꺼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렇게 기훈 일행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로 하죠. 불 꺼지고 무슨 일 생기면 내 침대 쪽으로 모이기로 했다. 곧이어 소등이 되고 예상대로 참가자들을 제거하려는 덕수.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와중 기훈 일행은 더욱 굳건하게 뭉쳐 살아남죠. 얘도 우리 편이거든. 이러다가는 다 죽어. 그제야 상황을 정리하는 관리자들. 이러들아. 이후 돈독해진 기훈 일행은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름은 성기훈. 쌍문동의 성기훈. 거기는 이름이 뭐야? 알리. 강세벽. 일남은 충격 때문인지 치매 증세를 보입니다. 이름이 좀 쉬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진행되는 세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번 게임은 10명이 함께하는 팀전인데요. 참가자들은 10명씩 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약자인 노인이나 여자들은 곧바로 버려집니다. 안 보여? 우리 지금 딱 10명인 거. 오늘도 게임 잘해보세요. 응? 기훈의 팀에는 노인과 여자가 둘 다 있었죠. 내가 남자들로만 모으자고 했지. 심지어 덕수에게 버려진 미녀까지 합류합니다. 이 삐쩍구른 애들보다 내가 훨씬 더 쓸만할걸? 그리고 공개되는 세 번째 게임. 힘이 센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줄다리기인데요. 이번 게임은 줄다리기입니다. 왼쪽 타워에 오를 팀을 추첨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추첨된 덕수팀. 1조와 7조가 먼저 대결하겠습니다.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시합이 시작되고 장정 10명을 모은 덕수팀이 가볍게 승리합니다. 불안한 와중 기훈팀의 차례가 다가오는데요. 남자만 10명인 상대가 걸려 불리한 상황입니다. 4조와 5조는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일남은 단합이 중요하다며 작전을 지시하죠. 신호가 울리고 지금 10초를 그냥 버티려고. 웬만해서는 안 끌려가. 일남의 작전대로 하며 주도권을 잡아가는 기훈팀. 하지만 목숨을 건 상대팀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슬슬 힘이 빠져가자 상우가 머리를 굴립니다. 내가 신호하면 딱 세 발만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라고. 저쪽을 넘어뜨려야 돼.
상우의 작전에 따라 앞으로 걸어가는 기훈 팀. 넘어진 상대 팀은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결국 단합력 하나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또다시 취침 시간을 대비해야 하는데요. 불이 꺼지기 전에 바리케이트를 칩시다. 탈락자들의 침대를 옮겨 바리게이트를 치는 기훈 일행. 그러던 중 덕수가 다가오고 뭐 이딴 거 쌓는다고 괜찮겠어? 내 팀이라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정말 믿는 거야? 나 같으면 기회 봐서 너부터 죽일 거야. 네가 제일 센 놈이니까. 기훈의 말에 불안해진 덕수는 오늘은 조용히 보내자고 지시합니다. 한번 좀 쪽수를 줄여놔야. 그냥 쉬자고. 그거 내려놓고 그냥 쉬어. 그리고 다음 날 네 번째 게임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번째 게임은 2인 1조로 진행되는데요. 두 사람의 동의하에 서로 악수를 하면 짝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잘 맞는 파트너를 찾아 떠나고 잘해보자.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기훈은 혼자 남은 일남이 신경 쓰입니다. 결국 일남과 짝을 맺게 되죠. 영아님, 저랑 하실래요? 물론 파트너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나 그거 선수야. 그러니까 오빠 나랑 같이 하자. 오빠. 혼자 남은 미녀를 관리자들이 끌고 갑니다. 짝을 지은 참가자들을 골목 구석구석으로 데려가는 관리자들. 참가자들에게 각각 10개의 구슬이 제공되는데요. 우리가 이 동네 구슬 싹 다 쓸어버립시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짝과 구슬 10개를 모두 따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이번 게임은 짝을 지은 두 사람 중 한 명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이랑 나랑 한 명 죽어요. 그럼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둘이 같이 죽을까? 폭력을 제외한 어떤 게임으로든 상대의 구슬 10개를 따면 되는 것이었죠. 헐. 하필 이때 치매 증세를 보이는 일남. 내가 뭐 애들인 줄 알아? 아, 영감님. 이모는 치매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일남을 설득해 겨우겨우 게임을 시작하는데요. 헐. 알고 보니 게임의 고수였던 일남. 아직 하나 남았어요. 기훈은 마지막 남은 구슬을 배팅하는데요. 잠깐만요. 헐. 다시 치매기가 도진 일남을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짝이야. 내가 쳤네. 죄책감이 들긴 하지만 자신의 생존이 우선이었죠. 구슬이 다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직 구슬이 하나 남아있던 일남. 구슬이 하나 있었네. 기훈이 멘붕에 빠져있던 그때 일남이 자리를 떠나는데요. 우리 다 걸고 한판 할까? 그 구슬 하나랑 이걸 다 걸으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내 구슬 가져간 건 말이 되고. 사실 일남은 치매 노인인 척 연기를 해온 거였습니다. 일남은 남은 구슬을 기훈에게 넘겨주고 자폭하죠. 그동안 고마웠네. 괜찮을 거야. 어쨌거나 승자가 된 기훈. 어떤 방식으로든 승자가 된 사람들은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는데요. 일부러 져준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구슬을 그냥 놓쳤어. 이거냐? 무조건 이기게 해준다는 게? 그렇게 네 번째 게임이 마무리되죠. 240번 탈락. 이후 참가자들은 게임의 숨은 룰을 알게 되는데요. 덕수 씨 이제 왔어? 짝을 짓지 못해 끌려갔던 미녀는 깍두기가 되어 살아남았고 미녀까지 남은 생존자는 17명입니다. 그 시각 게임장에 도착한 VIP들. 최고의 오락거리를 직관하기 위해 모인 VIP들이었는데요. 총 16명의 참가자가 5번째 게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게임 시작 전 번호표를 선택해야 하는 참가자들. 기훈이 생각하는 사이 1번과 16번의 선택지만 남게 되는데요. 저기요, 제가 1번 하면 안 될까요? 결국 기훈은 1번을 양보하고 16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개되는 5번째 게임, 유리로 만든 징검다리 건너기인데요. 5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한 쌍의 유리 중에 강화 유리를 선택해 끝까지 건너가야 합니다. 반대편까지 무사히 건너가면 통과입니다. 그럼 이 번호는 다리를 건너는 순서입니다. 마지막 번호를 선택한 기훈에게 유리한 게임이었죠. 차례대로 신발을 벗고 다리 위로 올라가세요. 게임이 시작되고 하나 둘 탈락자가 생기자 겁에 질린 참가자들. 선두에서 겁에 질린 인간들이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우리도 위험해질 거야. 한 남자가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너 지금 거기서 기도하는 거야? 결국 싸움이 벌어지자 연이어 탈락자들이 생겨납니다. 이후 선두에 서게 된 덕수. 덕수는 한 발자국도 가지 않겠다 선포하는데요. 난 여기서 더 이상 안 가! 가려면 니들 먼저 가! 대치 상황이 계속되던 그때 미녀가 나타납니다. 가네 못 가네. 아 씨발 쪽팔리게. 좆가 이 씨발려나. 미녀는 덕수를 놓아주지 않고 덕수와 함께 추락해버리죠. 이후 유리공장에 다니던 남자가 강화 유리를 구별해내는데요. 내가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요. 미미하게 얼룩 같은 게 보여요. 게임이 시시해지자 세팅 자체를 바꿔버리는 대장관리자. Let me adjust the settings. 빛이 사라지자 망설이는 남자를 상우가 밀어버립니다. 야, 어두워서 잘 보이질 않아. 그럼 그냥 가. 기훈이 결승선에 도착한 직후 5번째 게임이 마무리되죠. 한편 게임장에서 탈출해 무인도에 도착한 준호. 뒤이어 준호의 정체를 알게 된 관리자들도 도착하는데요. 산채를 잡아와. 신호가 잡히는 곳을 찾아내지만 자료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자들에게 쫓기다 벼랑 끝까지 몰린 준호.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해! 그때 대장 관리자가 가면을 벗기 시작하는데요. 형, 대장의 정체는 바로 준호가 찾던 형이었고 형이 왜? 준호는 형이 쏜 총을 맞고 바다 위로 떨어지죠. 그 시각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3명의 생존자들. 멋진 모습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필사적으로 음식을 먹는 기훈이나 상우와 달리 새벽은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식사를 마친 참가자들 앞에 칼 한 자루가 놓입니다. 그날 밤 손에 칼을 든 채 잠들지 못하는 3사람. 상태가 좋지 않은 새벽에게 기훈이 다가가는데요. 아까부터 계속 졸던데 죽일 거였으면 진작 죽였어. 기훈은 새벽에게 동맹을 제안합니다. 우리 같이 하자. 같이 저 돈 반반씩 가지고 나가는 거야. 때마침 졸고 있던 상우를 처리하려는 기훈.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잖아. 그러던 그때 갑자기 새벽이 쓰러지는데요. 너 왜 그래? 새벽은 징검다리 게임 중 유리파편에 맞았던 것이었죠. 사람이 죽어간다고! 사람을 살리는 게임을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관을 들고 들어오는 관리자들. 결국 상우가 새벽을 처리하고 안 돼. 새벽아. 안 돼, 새벽아. 생존자는 2명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 오징어 게임을 하기 위해 게임장으로 들어서는 2사람. Squid Game. What an odd name.
오징어 그림의 머리를 발로 밟으면 승리하는 게임인데요. 이번 게임 역시 한쪽이 죽어야 승부가 나게 됩니다. 게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는 참가자가 사망한 상태를 말합니다. 비가 내리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죠. 네가 죽였어. 하지만 고지 앞에서 게임을 그만두려는 기훈. 그만두겠어. 동의서체 사망. 참가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게임은 중단된다. 그러자 상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게임을 끝내는데요. 우리 엄마. 말은 안 돼. 상관 안 돼. 그렇게 기훈이 우승자가 되고 우승 축하합니다.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기훈을 기다리고 있는 건 엄마의 싸늘한 주검뿐이었죠. 엄마 나왔어. 엄마를 잃은 뒤 노숙자로 살아가는 기훈. 상금에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요. 저희 은행에 돈을 예치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아직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요. 홀로 앉아 술을 먹는 기훈에게 꽃을 파는 할머니가 다가옵니다. 꽃 좀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명함 하나를 받게 되죠. 죽은 줄만 알았던 일남을 만나는 기훈. 당신은 누굽니까? 사실 일남은 이 모든 게임의 주최자였고 죽기 전 더 큰 재미를 느끼기 위해 참여자가 되었던 것인데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 뭘 하면은 좀 재미가 있을까? 그 안에 왜 들어온 거야? 다시 느끼고 싶었어. 관중석에 앉아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그 기분을 말이야. 일남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후 희생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기훈. 네가 철이구나. 가장 먼저 새벽에 동생을 찾아가는데요. 누나 친구야. 그럼 문 누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상우의 어머니에게 새벽에 동생을 부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상우의 어머니를 위해 상금의 일부도 두고 가죠. 약속을 지킨 뒤 해외로 떠나려는 기훈. 그러던 그때 낯익은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급하게 잡으러 오지만 남자는 이미 떠나버리고 대신 뺨을 맞던 상대에게서 명함을 빼앗습니다. 이후 이야기는 비행기를 포기하고 게임에 참여하러 가는 기훈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죠. 오늘 소개해드린 오징어 게임 스토리는 결말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넷플릭스 공개와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456명의 사람들이 456억의 상금을 따기 위해 참여하는 데스게임 장르물로 한국 사람들이라면 친숙한 놀이들을 데스게임에 접목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는 평들이 있었는데요. 장르물을 즐기는 시청자들에게는 호평을 받기도 했죠. 게임의 룰 자체가 개연성이 떨어지며 회수되지 않은 떡밥들이 너무 많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는 평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장르물들과 유사성 논란도 있지만 다음 시즌이 예상되는 만큼 더 탄탄한 이야기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오징어 게임 리뷰해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드라마 한 편 리얼무비였습니다.